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류정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는 르노 삼성 SM6 프리미에르 모델입니다. SM6가 프리미에르 모델이 있는지는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QM6 말고 SM6 프리미에르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SM6 프리미에르가 일반 다른 모델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리미에르 모델이 다른 SM6와 다른 외관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그릴에 있는 요 프리미에르 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M6와 마찬가지로 여기 펜다에도 프리미에르라고 엠블럼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던 아메시스트 블랙이라는 컬러인데 보랏빛이 많이 도는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면 역시 기존의 모델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뭐 동일한 모델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TCE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왕골뱅이까지는 아니죠. 이 차는 1.6 엔진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TCE 모델입니다. 출력은 뭐 고만고만한데 터보 차저를 다름으로써 이제 뭐 배출가스와 연비 개선에 주 목적이 있는 그런 터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이 듀얼 클러치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듀얼 클러치가 반응은 사실 빠르죠. 반응 빠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시내 주행을 주로 많이 해봤는데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그 1단 부분이 굉장히 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가 갑자기 2단 가면서 훅 하고 밀리는 느낌. 그래서 좀 그게 CVT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뭐 견뎌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주행 모드가 있기 때문에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는 이런 기능들을 르노 삼성은 멀티 센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컴포트, 이코, 니트럴, 퍼스널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퍼스널로 골라놓은 상태인데 요 퍼스널을 눌러서 이제 세부적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모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스티어링, 서스펜션, 뭐 엔진 변속기, 공조, 디스플레이, 엔진 사운드, 뭐 이렇게 앰비언 라이트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스티어링은 스포츠로 바꾸고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그 다음에 엔진 변속기도 스포츠로,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스포츠 모드랑 별 다를 바가 없겠죠. 여기 시트 기능을 가시면 마사지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사지 누르면 이제 운전석, 동승석 이렇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운전석을 ON 누르면은 이제 운전석 시트 마사지가 작동을 하고 동승석을 누르면 동석이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미비하게나마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데 없는 것보단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스위치 가운데 보시면 마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생긴 것 같은 버튼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속 주행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다 보니까 약간 반쪽짜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쪽짜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막상 또 써보니까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입단계에 있었나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 그냥 어차피 흔들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뭐 또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일단 제가 앉았을 때는 그냥 뭐 보통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나옵니다. 뭐 살짝 한 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고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건 약간 엉덩이 빼고 앉은 상태고 허리를 붙이고 앉으면 머리가 닿고 장점은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헤드레스트가 지금 마치 좀 비행기 좁은 의자에 있는 헤드레스트처럼 굉장히 편하고요. 머리를 기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좀 등받이가 좀 뻣뻣하게 서 있다 보니까 장시간 가면 허리가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이 SM6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내가 일반 경쟁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SM6가 출시된 지도 좀 오래되었고 신선한 느낌 별로 없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이제
평범한 그런 차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QM6와 마찬가지로 SM6도 이 프리미어라는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좀 변화를 꾀해보려 한 것 같습니다만, 뭐 변화보다는 재탕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은 정보가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속도계가 이렇게 표시되는 정도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어봉 앞쪽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수납 기능이 있는 작은 서랍입니다. 르노 삼성 이 SM6의 최대 장점은 역시나 이제 출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직한 내구성과 품질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뭐 새로 나온 차 샀다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고생 할 일이 없죠. 이미 꽤나 오랜 시간 검증을 받은 모델이다 보니까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차 같은데, 거기에다가 상품성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르 모델이 QM6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접합유리라든가 뭔가 방음을 좀 신경 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 SM6는 이중접합 유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용한 방음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MVH가 좋다고 하면 되겠죠. 네, 오늘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르노 삼성의 SM6 프리미에르 모델을 살펴봤는데, 매번 이렇게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너무 긴 거보다는 짧은 게 낫다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짧게 계속 갈 건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재미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찍었던 르노 삼성 SM6 프리미에르 모델의 짧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